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많은데 이 두 번째 이슈도 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번에 또 미국에다가 투자 안 하면은 반도체에 100% 관세 추가로 좀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반도체 관세가 한국 기업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회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을 뭐 구체적인 국가를 언급을 한 건 아니고 뭐 기업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은 지금 뭐 마이크론 말고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업들을 지금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좀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도 미국에 대한 또 재투자를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겨냥을 했다. 그리고 뭐 대만의 TSMC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5천억 달러 규모의. 네, 그래서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작년에 한 관세 협상을 통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TSMC만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늘려가지고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TSMC에 준하는 만큼의 어떤 투자를 더 늘려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해라라는 거를 좀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만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한테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개 공장에서 플러스로 4개를 더 더해가지고 이번에 더 확대 이제 그 투자를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도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일부 좀 불확실성이 좀 생겼다.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좀 강제로 뭐 보조금 시대는 이미 끝났고 강제 투자의 시대가 이미 열린 상황에서 더 투자를 해라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미국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뭐 해야 된다라고 지금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작년에 우리나라랑 그 미국이랑 그 관세 협상을 좀 진행을 했을 때 이게 구두로 그 내용을 합의를 했잖아요.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관세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른 국가들보다 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품목 관련해서 구체적인 관세 기준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미확정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어떤 좀 불확실성이 이제 일부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만에 적용된 이 미국의 어떤 생산량에 비례한 관세 면제라는 것들을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직접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결국은 반도체 기업들의 딜레마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좀 이런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거는 좀 주가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뭐 긍정적인 호재 뉴스들도 많았고 뭐 일단 이런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좀 새로운 뉴스라고 한다면 좀 새로운 이렇게 불확실성이 떠오른 좀 그동안은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주의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투자 재원을 가지고 또 미국에
쏟아붓는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뭐 첨단 공정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위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랑 그리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기업들이랑 어떻게 구체적인 좀 협상을 진행을 할지 뭐 TSMC랑 비슷한 결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중요한 뉴스여서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요거 먼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것도 좀 좋은 내용은 아닌데 엔비디아가 중국 통관 규제 때문에 H200 그 칩에 대한 부품 생산을 좀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좀 주말 사이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PCB 공급사들이 일단은 그 중간에 중국 그 통관에서 그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한번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 내부적으로 통관을 막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 이게 공식적인 합의 내용이 아니었었고 그냥 뭐 그 외신에서 약간 좀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받은 소식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실제로 그 보도된 바와 비슷하게 일단은 통관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아예 엔비디아 200, H200 칩의 어떤 통관 허가를 좀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뭐 중국이 이제 뭐 승인을 내렸고 뭐 수입도 미국과 어떻게 좀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제 뭐 승인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수출 승인했는데 중국은 안 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H200 칩의 중국 판매가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통관이 계속 규제가 되고 있고 원래는 H200 칩에 대한 수요가 워낙 중국 내부적으로도 많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수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선정량을 더 많이 늘렸다고 이제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좀 그 통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일단 1차로 선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선적할 물량들을 이제 또 만들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재고들을 통관이 안 되는데 이걸 계속 만들어봤자 어쨌든 재고로 쌓이는 거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계속 안 되면은 이거는 뭐 처리가 어떻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재고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PCB 공급사들도 일단은 이 납품도 일단 생산을 하는 거를 좀 일시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물량이 홍콩 도착한 시점부터 아예 반입이 불허가 됐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그리고 뭐 AMD도 그렇고 이 중국향 매출이라는 게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다 이제 제거를 해놓고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걸 잡아놨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이게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당장의 뭐 실적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에 뭐 숫자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아예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만 이게 H200 칩이 승인을 이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수요가 많고 그러면서 좀 수출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가이던스가 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매출이나 외형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 상으로 이미 좀 반영을 한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실망감은 일부 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이게 단기간 안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수요에 어떤 준하는 그런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여전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대만의 PSMC 여기 팹을 2조 6천억 원에 좀 인수를 해서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고 이번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 인수한 그 효과가 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디램에 대한 캐파의 급증이 아마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PSMC 이 팹이 이제 대만에 있는 P5 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그 2조 6천억 원 들여서 인수를 한 거고 아마 올해 2분기쯤에 좀 인수는 완료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그 인수를 해가지고 기존의 공장 설비를 디램 공정으로 좀 전환을 해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좀 늘리겠다라고 좀 예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팹을 이제 아예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팹을 인수를 하는 게 한 2, 3년 정도 더 빠르게 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그 뉴욕에 엄청 대규모로 공장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생산 캐파 늘리겠다고 엄청 큰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이 뉴욕 팹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일단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4년 정도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엄청난 수요를 빨리 좀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속도가 지금은 생명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좀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좀 진입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면서 좀 빠르게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수요에 대응해서 상승 사이클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일단 뭐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주말 동안에도 우주항공, 방산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도 그 미국의 어떤 국방부로부터 이제 주문을 좀 받아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이제 장중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주항공 관련된 그리고 방산 관련된 그런 이슈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기 때문에 뭐 우주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 이제 2월 달이죠. 아마 다음 달이면은 그 미국에서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 유인 우주선이 그 달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계획이거든요. 착륙은 안 하고. 그래서 인간을 태우고 우주선이 이렇게 돌고 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마 다음 달에 아마 진행이 될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당분간 계속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긴장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우주항공, 방산 여기는 지금 실적과 더불어서 같이 좀 계속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한번 언급드리고